各位投资者大家好.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주식을 담당하는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나스닥이다 라는 꿈에 한 발 다가가는 중국, 특히 홍콩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몇 년간 제가 중국 주식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제 펀드 수익률은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2015년 이후에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입니다. 6년이 지났는데요. 다소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보여주죠. 5%, 1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지수를 보실까요? 2015년 신년 버블 때 고점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형 우량주 지수 CSR 300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차별화된 수익률을 보여주는 이 지수 아시겠습니까? 바로 홍콩의 항생 테크 지수입니다. 홍콩판 나스닥 지수를 표방하는 홍콩 항생 테크 지수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핵심 테크 기업 30개를 쏙쏙 뽑아서 편입했는데요. 이 중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다 쟁쟁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네, 이 차트는 중국 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업종 간 그리고 종목 간의 차별화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요. 지난 6년간 신경제 편입 비중이 큰 항생 테크 지수 거의 17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전통산업 비중이 높은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줬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어떤 지수,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텐센트와 함께 중국 시총 1위를 다투는 알리바바. 기존에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11월에는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죠. 이어서 올해 6월에는 징동닷컴, 네디즈가 상장을 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ZTO, 뉴 오리엔탈 에디와 같은 중국 ADR 기업들이 줄줄이 홍콩에 상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홍콩 상장의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채찍 효과로 미국에 상장했거나 아니면 상장 계획이 있던 보석 같은 중국 유니콘 기업들이 미국에서 홍콩 시장으로 유턴해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홍콩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에 따른 대안 찾기. 두 번째는 본토 자금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 풀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분에 홍콩은 현재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징동, 네디즈 등 아시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나스닥이라는 꿈에 한 발 다가서고 있죠. 네, 홍콩 시장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본토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홍콩거래소는 플랫폼 기업들의 상장 러쉬에 맞춰서 홍콩판 나스닥 지수인 항생 테크 지수를 올해 7월 달에 출시했습니다. 신경제 중심의 지수 구성으로 앞으로 중국의 혁신과 성장을 더욱더 잘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홍콩의 주요 지수죠. 항생지수, H지수를 개편했고요. 지난 9월부터 최초로 차등 의결권과 2차 상장 기업을 편입하면서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이와 같은 기업들도 항생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항생지수의 금융 비중은 작년 말에 45%에서 현재는 30% 수준까지 축소되었고요. 반면에 신경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는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홍콩의 또 다른 특징, 바로 본토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만남이상이다 라는 점인데요. 특히 최근 몇 년 보시면 본토 자금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토 투자자가 홍콩 시장에 투자하는 채널, 강구퉁이라고 합니다. 홍콩의 시안강의 강, 그리고 주식이라는 구, 홍콩의 주식을 연결해주는 자금, 바로 연초 이후에 총 90조 원 가까이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간으로 35조 원이었는데요. 작년 규모의 2.6배에 달합니다. 올해 강구퉁 거래대금이 확연하게 늘면서 현재는 홍콩 전체 거래대금의 20%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렇다면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홍콩 시장에 이토록 열광할까요? 중국 본토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본토, 즉 상해와 심천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만 투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1월 후광통이 오픈됐죠. 그때부터 최초로 역외시장 투자의 길이 열렸는데요. 그게 바로 홍콩 시장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핀도도어, 그리고 샤오미, 니오까지 ADR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본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제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일한 역외시장인 점. 두 번째, 달러와 페그되어서 달러처럼 안정적인 통화 가치를 보유한 홍콩 달러로 투자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본토 시장에 없는 플랫폼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리바바, 징동, 네디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홍콩 시장에 상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투자 가능한 유일한 풀인 방금 말씀드렸던 강구통의 거래 종목 리스트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다행히도 2차 상장 기업의 강구통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구통에서도 알리바바, 징동과 같은 2차 상장 기업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네요. 메이투안, 샤오미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작년 10월에 강구통에 이 두 기업이 편입이 된 전후로 본토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향후에 알리바바, 징동과 같은 2차 상장 기업들이 강구통 편입이 된다면 중국 본토의 자금은 홍콩으로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겠죠. 네, 홍콩에 대한 관심이 올해 들어 이렇게 더욱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혁신 기업들이 상장되었거나 또는 가까운 미래에 상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홍콩에 상장된 가장 대표적인 메가 플랫폼 아시죠? 바로 알리바바, 텐센트 두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로 앞당긴 언택트 트렌드의 주역이죠. 차이나 플랫폼 빅2다라고 불리우는 이 두 기업은 끊임없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현재는 이커머스, 클라우드, 핀테크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리바바 같은 기업의 투자자의 우려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정부가 플랫폼 단독적 감독 강화를 예고했죠. 그리고 금융규제 환경 변화로 엔트그룹 상장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시면 알리바바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의 텐센트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중국 정부가 게임 판호를 규제하면서 게임 사업이 영향을 받자 텐센트 주가는 250 홍콩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뭘까요? 어제 기준 텐센트 주가는 580 홍콩 달러입니다. 네, 결국 플랫폼의 집중도 강화 트렌드는 확고합니다. 정부의 규제는 결코 이 기업의 장기적인 시장 지위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보다는 중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빅2 외에도 중국에선 카테고리 킬러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그 왕좌를 넘보고 있습니다. 자, 라이프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는 메이투안,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멀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징동닷컴과 핀도도어, 중국판 우버, 디디 출신까지 시장판도 변화를 두고 알리바바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12혁명, 월간 사용자를 확보한 SNS 제왕인 텐센트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기업도 있죠. 바로 쇼폰 플랫폼인 틱톡, 그리고 콰이쇼인데요. 양사의 월간 사용자는 각각 8억 명, 5억 명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텐센트는 올해 쇼핑 서비스 출시를 통해서 쇼폼 시장에서의 반격을 시작했죠. 자, 현재 홍콩 시장에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징동, 네디즈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 그 라이벌인 콰이쇼,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 그리고 이커머스의 무서운 다크호스, 핀도도까지 내년 홍콩 상장의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콩 시장은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화려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 메이투안을 한번 볼까요?
매출의 60%는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음식 배달의 시장 점유율 중국 내에서 6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메이투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라이프 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외에도 여행, 식당에 대한 예약 서비스, 그리고 또 매출 비중 23%를 차지하는 신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시국을 기회로 신사업 부문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시장이 올해 중국에서 성장하면서 지역 공동구매 서비스인 메이투안 요슈엔, 그리고 장보기와 배달을 결합한 메이투안 마이차이, 이 서비스가 신규로 출시되면서 현재 메이투안의 이용자 수는 4억 8천만 명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알리바바 뒤를 이은 이커머스 2인자인 징동닷컴을 볼까요? 지난해부터 흑자로 전환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물먹는 하마로 불렸던 물류 사업부가 이번에는 드디어 수익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올해 자회사 상장 꽃이 피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6월에는 미국 시장에 배송 플랫폼인 다다 넥서스가 상장했고요. 이번 달 알리건강과 유사한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이죠. 징동헬스가 홍콩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0조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시총 65조 원까지 급등했네요. 이 밖에도 엔트그룹과 유사한 징동의 핀테크 플랫폼인 징동디지트는 상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징동의 로지스틱스, 바로 그 물류 자회사죠. 내년에 홍콩에 상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역시 예상 기업 가치가 44조 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개의 자회사 시총이 현재 징동닷컴의 시가총액인 140조와 유사합니다. 향후 홍콩에서만 하더라도 저희는 징동닷컴, 징동헬스, 징동로지스틱스까지 3개의 징동 패밀리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네, 대륙의 실수가 실력으로 부상한 샤오미, 역시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올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죠. 그러자 샤오미는 이걸 기회로 시장 점유율 선점에 빠르게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샤오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작년 말의 9%에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3%까지 상승했는데요. 또 샤오미는 중장기, 중저가 무선 이어폰 시장을 공략하면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즉 화웨이와 애플이 만든 시장을 샤오미가 휩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샤오미 IR과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4조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생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럼 여기서 조달되는 자금을 어디에 쓸 거냐? 바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그리고 TV 제조 라인이 있는 베이징 스마트 팩토리 증설에 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샤오미는 2억 4천 대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 공격적인 점유율 확장에 집중할 전망인데요. 이번 3분기 시장 점유율 확대가 결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스마트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콩에 상장된 또 다른 대표 기업, 중국 전기차의 전통 강호죠. BYD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을 보실 때 과거 스마트폰의 성장 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각축전으로 중국의 부품 업체가 빠르게 성장했고, 이들의 밸류체인의 도움을 받아서 샤오미, 화웨이와 같은 중국 핸드셋 기업 역시 부상했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죠. 앞으로 중국 내 생산한 전기차의 부품은 100% 중국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테슬라의 이런 발전으로 해서 중국 전기차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목표는 전기차 침투율을 2025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20%까지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숫자로 본다면 연간 판매량 500만 대라는 건데요. 올해 전기차의 예상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는 130만 대입니다. 그걸 5년 내에 4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을 시킨다라는 거죠. BYD를 포함해서 최근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핫한 중국 전기차 벤처기업 3인방이 있습니다. 니어, 샤오펑, 리오토. 이들 기업들은 주로 이제 중고가, 위안대 전기차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 판매 500만 대 시대는 이들 외에도 한 10만 위안대,
즉 원화 기준으로 1,700만 정도의 저가 전기차 시장의 확장도 필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BYD, 벤처업체 3인방과 더불어서 장성차, 길리차와 같은 로컬 브랜드의 동향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이제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바이오 굴기 전략과 함께 기술력 있는 신약 개발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 그리고 위탁 생산을 대행해주는 CRO, CDMO 산업도 동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업체 생산이 차질이 빚어지자 글로벌 수요 일부가 중국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중국에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우시바이오의 실적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이 되었죠. 우시바이오의 매출은 대다수 위탁 임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품화된 파이프라인이 한개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3년 뒤를 생각해 볼까요? 동사에 현재 삼상 파이프라인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럼 3년 뒤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상품화가 되고 또 위탁 생산 설비가 28만 리터까지 확충되는 과정에서 동사의 실적 성장은 훨씬 더 가시화될 것입니다. 네, 지금 중국의 바이오 산업의 알리바바다라고 불리우는 우시 패밀리는 우시바이오 외에도 우시앱텍, JW 이렇게 3개 기업인데요. 모두 다 홍콩에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투자자를 만나보면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도 있지만 반면에 우려의 시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홍콩 시장에 대해서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미중 갈등으로 기업과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중국 유니콘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홍콩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또 중국 본토 자금의 유입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중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국내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시장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심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정작 한 시대의 흐름 자체를 외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혁신 기업들, 이들이 역동적인 변신과 진화를 보여주는 홍콩 시장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더 가치가 되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발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김미선 책임은 중국 국적이시고요.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나셔서 대학까지 천진에서 대학을 마치셨고요. 한국에서 2015년, 2014년이죠. 후광통이 처음 개통됐을 때부터 중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신 한국 최고의 중국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아까 맨 마지막 김미선 책임의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너무 중국이라고 해서 의심만 가지지 말고 약간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중국 주식에서도 좋은 주식을 한번 잘 골라보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미스터 해외 주식, 삼성증권의 미스터 해외 주식의 또 애청자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닉네임을 기억한 된장국님도 아까 보시니까 저번에 에르메스 방송할 때도 된장국님이 계속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국 주식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중국 지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김미선 책임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 재밌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제가 여기 공지사항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오늘 너무 이렇게 저희 제도권 방송은 딱딱하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재밌게 좀 방송을 하고자 오늘은 닉네임, 질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닉네임을 보면서 질문을 갖다 좀 고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음번에도 질문을 올려주실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밌는 닉네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디 재밌습니다. 루이신 커피님이시네요. 네, 루이신 커피 아시겠지만 중국판 스타벅스로 부각이 되다가 부실 회계 문제로, 분식 회계 문제로 네. 최근에 상장 폐지가 됐었던 아픔이 있는 기업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외국 기업 책임법, 얼마 전에 트럼프가 통과를 시켰던 이 통과되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전부 다 퇴출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제 이런 식의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답을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다는 것은 저희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제가 한번 좋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외국 기업 책임법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미국의 법을 따라라,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고요. 이 법은 올해 5월에 이미 상원에서 최초로 통과가 됐죠. 그 당시에도 중국 ADR 기업들이 주가를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계산을 해본다면 아마 지금 알리바바는 그 이후 6월부터 시작해서 25% 주가가 상승했고요. 핀도도 100%, 아마 니오는 1000% 주가가 상승했을 맞습니다.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뭔지 요점을 저희가 한번 짚어본다면 이 법에서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외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이것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3년 내에 미국이 원하는 회계감독관리기구에서 감리를 받으라라는 건데요. 앞으로 그러면 중국 기업한테는 3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3년 안에 한 번만 감리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기업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기업은 언제든지 감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중국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작년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홍콩에 대해서 올해부터 허용이 됐고요. 아마 3년 안에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 좀 풀어준다면 충분히 외국 기업 책임 강화법에 따라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이게 3년 안에 뭐 리스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ADR 기업들이 홍콩으로 대안을 찾아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지금 홍콩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연결해서 비슷한 질문이 하나 또 네, 나왔어요. 또 있나요? 예, 역시 아이디 닉네임은 트럼프 미워. 예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좀 네. 비슷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세계 주요 지수에서 중국 기업이 제외된다라는 뉴스가 사실 지난주에 신문에 크게 네,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뉴스의 타이틀이 이 중국이 세계 주요 지수에서 다 빠지면서 그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몰려 들어와서 한국 시장의 주식가가 뭐 올해 연말까지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한국 시장과 같이 절묘하게 네. 매치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맞는 얘기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에 주요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이 일부 제외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제외가 아니고요. 총 FTSE 같은 경우는 8개 기업을 제외하게 됩니다. 근데 그 8개 기업 한번 볼까요? 중국 중차 기억나시죠? 2015년 그 당시에 중국이 신차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기차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 철도건설, 중국 교통건설 모두 다 중국에서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결국은 중국 정부 국영기업 중에서 이제 인프라 건설 관련된 이런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해강유시처럼 CCTV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중국 투자를 하면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플랫폼들, 첨단 제조, 내수 소비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여기 지수에서 편입이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대한 영향을 제가 한번 본다면 FTS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FTS를 통해서 자금이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하루 일간 거래대금, 일평균 거래대금의 10에서 30% 수준입니다. 결국은 굉장히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심리적인 영향이 실제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우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갖다가 자꾸 믿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올 여름에 그 김미선 책임이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게 언론에서 뉴스만 틀면 중국의 가장 세계 최대의 댐인가요? 네. 산샤댐? 그렇죠. 예, 샨시아. 예, 산샤댐이 계속 무너져서 정말 큰일이 난다. 이런 뉴스가 하도 도배되고 그런 뉴스를 저희 김미선 책임한테 계속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화를 내시던데.
화라기보다는 네. 샨샤댐과 소양강댐을 같이 동일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들으셨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이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출석 체크가 시작이 되신 것 같아요. 저희 4,400명이 계시는데 출석 체크 다시 시작이 되시는데, 예, 저희 스타벅스 쿠폰과 이 출석 체크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제가 이러면 질문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서 출석 체크 해주지 마시고요. 저희 이미 설문조사가 끝내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스타벅스 쿠폰 나가니까요. 예, 저희 예, 질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예. 예.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슈퍼차이나님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간만에 이 중국에 아주 애정이 있으신 네, 닉네임이신데요. 긍정적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이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중국 본토에도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좀 유망주를 한번 꼽아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저 본토 시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홍콩에 대한 말씀만 드렸고요. 본토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홍콩은 주로 혁신 기업들입니다. 플랫폼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인데 본토로 넘어가 보면 사실은 내수 소비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토 시장 시총 1위 기업 아시죠, 팀장님? 네. 지금 출석 체크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계속 이걸 보고 있느라고. 네. 예, 1등 기업 저도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중국의 최고의 그 백주 명품주 회사죠. 귀주모테주. 네, 맞습니다. 귀주모테주, 마오타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귀주모테주가 시총이 한 400조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하죠. 맞습니다. 네, 네, 귀주모테주와 400조 기업 외에도 중국의 백주 2등 기업이 있습니다. 오량액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160조. 160조면 술만 팔아도 거의 160조가 뭐 됩니다. 하이닉스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인데요. 네. 네, 이런 기업들이 다 중국 본토 시장에서 오히려 가장 주도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나 아니면 유통 채널 장악력으로 인해서 더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음식료에서는 백주, 귀주모테주, 오량액이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요. 또 중국의 면세 시장에서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중국 중면, 아마 과거에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중국 국제 행사로 많이 알고 계셨던 종목인데요. 네, 이 회사 그 라면 회사 아닙니다. 네, 중국의 면발이 아니고요. 중국의 면세점이라고 해서 중국 중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면세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중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듀프리 그리고 한국의 롯데 신라 면세점에 이어서 4위의 기업이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들이 해외로 여행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쓰던 소비가 다 중국 국내로 선회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 중면이 현재는 면세 기업 1위로 글로벌 1위로 부상했던 그런 좀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중면의 올해와 내년의 성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수 소비수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제 뭐 성장 기업들 중에서 테크 쪽에서 보신다면 완성차 아까 BYD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그 밖에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 CATL은 아쉽게도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신강통을 통해서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는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인 은첩, 분첩 아닙니다. 은첩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은 이제 애플의 밸류체인 잘 아십니다. 입신정밀과 같은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나도 Q&A가 많이 들어오고 또 출석 체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김민선 책임도 계속 제가 제 방송을 좀 홍보를 드릴게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항상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예,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미스터 헤이 주식이다 라고 한번 찍어보시면 제가 매주 방송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저희 김민선 책임 자주 출연하시니까 더 궁금하신 내용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점점 본 게임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거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대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의 배경과 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 또 이런 식의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애플이라고 하는 거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휴대폰 회사인데 이런 애플이라고 하는 휴대폰 회사가 직접 반도체 제작에도 뛰어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나비 효과랑도 같이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희 IT 업계의 구루시죠. 황민성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죠. 오늘 저희 김미선 연구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중국말로 중국 주식에 관심 기울여달라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그럴까요? 非常感谢大家，希望大家以后继续关注我们中国市场的发展，谢谢。谢谢. 네, 감사합니다.